안녕하십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40대 아저씨입니다. 자, 지난 시간의 영상하고 살짝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국제결혼이 위험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국제결혼을 너무 짧은 기간에 해가지고 제대로 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즉석 맞선 같은 경우는 맞선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만나면 거의 그 장소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거의 그 다음날 약혼식을 하고 그리고 결혼 약속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연애 결혼 방식도 있긴 한데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리스크가 있긴 있습니다. 일찌감치 화상으로 좀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직접 와서 만나는 방식인데요. 사실 그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방식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 많으신 분들을 보고 이제 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맞선 이제 여행을 와갖고 직선 맞선을 보면은 적어도 많으신 분들을 뵙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배우면서 배우자를 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여성분들을 선택한다 그래서 무슨 우리가 쭉 서 있는 여성분들을 뭐 초이스하는 그런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여성분도 남성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좀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지만은 베트남 국제결혼이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랑 라오스랑 이런 부분하고는 이게 오히려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얀마 라오스 결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점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가서 바로 결혼할 수 있답니다. 베트남에서는 약혼식을 하고 이제 한두 달 정도는 기다려야지 결혼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약혼을 하고 2달 정도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라오스, 미얀마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혼인신고를 하죠. 혼인신고를 해버리기 때문에 빠르지만은, 그래서 장점일 수도 있지만은 단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같이 진행하는 업체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챙겨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이제 약혼식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기까지는 거의 6개월에서 8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전 기간을, 한국에 여성분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연애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까지 들어와서 양국에 혼인신고가 돼버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둘이서 맞춰가고, 틀린 부분이 있어도 맞춰가고 다른 부분이 있어도 조율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연애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 기간을 검증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게 단어 차이긴 하지만은 조금 약간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연애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까지 8개월이 됐죠. 그래서 8개월 동안 연애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있고 나니까 정말 약간 사랑이라는 감정도 좀 생기고, 그리고 이 사람의 단점도 좀 알게 되고, 이 단점 중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고 이제 어느 부분은 같이 고쳐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이게 조금씩 이제 보이기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의 이혼율이 좀 많이, 최근 커플들은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파혼율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이 이제 8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 사이에 연애를 하다가 둘이 너무 안 맞으면은 헤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진 거죠. 그만큼 이제 둘이의 케미를 맞출 수 있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베트남 여성분도 그렇고 한국 남성분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한국 남성분들도 나이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파혼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여성분들이 좀 피해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불합리하기도 하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여성분 입장에서도 같이 이제 결혼식까지 했지만 그 베트남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살아보니까 좀 화를 내면 손찌검을 하더라. 근데 결혼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해서 한국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한국까지 들어와 가지고 정말 못 살고 누구 하나 죽어 나가고 이혼하고 파탄나고 이런 케이스를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물론 연애 기간의 장단은 우리가 꼽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뭐 제가 엄청 오래 이제 연애 기간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케이스인데, 결혼을 하고 딱 봤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요렇게 느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애의 장단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예로 말씀을 또 드리면, 한국에서 제가 알던 여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언니가 7년인가 9년인가 이제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이제 9년이 되고, 남자가 이제 직업도 있으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식 준비를 하자 얘기를 꺼내자마자 남자가 헤어지자 그랬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헤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둘이서 정말 그런 악마도 없어요. 서로 완전히 정말 악만 차가지고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됐죠, 서로는. 그래서 9년을 결혼한다 그래서 결혼에 꼬리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이 제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같은 생활 공간에서 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고, 그때 느끼는 다른 점을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툴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서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죠. 공구를 만들어 놓는 게. 베트남 결혼이 너무 짧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에서 만약에 여성분을 사귀었다 그래도, 요즘에 솔직히 결혼정보회사로 만나가지고 저희처럼 그렇게 연애도 많이 하지도 않고, 더 짧은, 우리는 지금 8개월이 지금 지났는데도 아직 같이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전에도 결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결정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너무 베트남 국제결혼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짧은 시간에 결혼해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하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